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로의 오류 아트월에 오늘도 무용 공연을 하러 갑니다. 어제도 했고 뭐 많죠. 일이 많아서 연말에 돈을 많이 벌어서 또 놀러 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작년에 태국 여행을 가서 얘기를 했듯이 그냥 사는 것도 오늘 참 무용 가는 것도 무용 공연하는 것도 이게 사실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놀다 오는 거라고 여행 갔다 오는 거라고 또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마냥 신나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래도 피곤해요. 좀 재밌는 일 하러 가는 거라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일이 맞아요. 이렇게 뭐 카메라로도 찍고 춤추러 가는 건데 웃기지 않습니까? 춤추러는 돈 내고 저기 춤추러 가기도 하고 춤추러는 놀러 가는 건데 그쵸? 춤은 즐거운 거잖아요. 근데 무대에 서서 이렇게 춤을 추는 게 이게 굉장히 즐거워야 되는데 역시 사람은 좀 생각하기 나름인가 봅니다. 저는 이거를 일하러 간다고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어느 정도 일하러 가는 거라고도 생각을 하죠. 왜냐면 전 이걸로 돈을 벌고 있으니까요. 이걸로 이제 프리랜서 댄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불편하면은 자세를 좀 고쳐 앉으면 되는 거고 제 마음 자세를 즐거운 마음으로 즐겁게 공연하고 일하러 간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공연 잘 끝나면 또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극한 직업 외발비보이 출발하시죠. 안녕하세요. 구로에 오류 아트홀로 가주세요. 오류 아트홀은 어디 있나? 나는 어떻게 공연 일을 하게 됐는가? 안녕하세요. 이번 일정에도 나름 열심히 촬영했지만 재미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편집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보게 됐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볼 건가 하면 지금 저의 직업은 프리랜서, 댄서인데 이 공연이 나에게 어떻게 일이 됐는가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일단 저는 17살부터 춤을 췄습니다. 이 브레이킹은 많은 남자들이 한 번씩은 시도해 봤을 법한 춤인데요. 나도 옛날에 토마스랑 윈드밀 해봤는데 어렵더라고요. 네, 춤을 추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춤을 시작한 거고요. 비보이 기술 중에 물구나무 서서 점프를 뛰는 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저도 연습해 보다가 어떻게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쑥스러움이 많은 학생이긴 했는데 어릴 때 방방이 타면서 덤블링 하는 거나 앞구르기 뒷구르기 그런 걸 잘하기도 했고요. 그런 어려운 신체적인 기술들을 좋아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춤을 추게 됐는데 일단 얘기에 앞서서 그때는 다리가 지금처럼 하나가 아니었고 평범한 두 다리의 사람이었습니다.
네, 아무튼 고등학교 비보이 동아리에서 형들이랑 같이 춤 연습을 하면서 비보이가 됐고, 한 5년 정도 제 고향 강원도 원주에서 비보이 팀 활동하면서 공연도 하고 좀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19, 20 이럴 때인데 2009년도쯤이었어요. 공연을 하면 통페이가 3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많게는 였고요. 저희 팀은 그걸 n분의 1에서 한 7, 8명이서 똑같이 나눠 가졌습니다. 한 5만원에서 10만원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는 공연이 들어온다는 게 되게 기쁜 일이었고 자주 있는 일이 아니기도 하고 팀에 아주 경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면서 계속 이렇게만 할 수는 없으니까 팀에서 어떤 형은 다 같이 서울에 가서 제대로 해보자고 했던 형도 있었고, 춤으로 더 성공하기 위해서 다들 깊이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만두는 멤버나 다른 도전을 하는 멤버들이 생기기도 했고요. 성인이 되는 그 시점에서 비보이들은 이 길을 계속 갈지 말지 한 번의 시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들 그렇듯이요. 저 같은 경우도 아예 춤을 안 춘다 이건 아니지만 그 시점에서 대학교를 다니게 됐고 또 주말엔 알바를 하게 됐고요. 그렇게 춤은 서서히 취미로 바뀌면서 가끔 공연이나 연습이 있으면 또 활동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때 야심차게 서울로 상경하는 선배 형들 중에서 한 열의 9은 다시 돌아올 만큼 춤으로 살아남는 게 그 문턱이 커 보였습니다. 네, 그렇게 제 인생의 전반전, 다리가 2개일 때는 춤이 직업으로까지 가진 않았고요. 대학교 잘 졸업해서 회사에 취직하는 게 제 계획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월급쟁이가 제일 편하고 제일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하셨고 저도 그럴 생각이었거든요. 그렇게 24살 사고로 다리를 잃기 전까지 저의 춤 인생은 제 건강과 취미활동, 약간의 용돈벌이, 가장 큰 건 재밌는 팀 동료들이랑 활동하는 거였습니다. 같이 공연하러 가고 대회를 준비하는 그런 게 다 좋았거든요. 네, 그리고 24살에 아르바이트 끝나고 오토바이를 타고 집에 가다가 위험한 속도를 내게 되면서 사고로 하루아침에 다리를 하나 잃어버리게 됐죠. 다치고 몇 달 동안 집에서 어떻게 사나 참 살맛 안 난다 고민을 하다가 다시 진지하게 비보이가 돼보기로 결심을 하고 사고가 난 지 1년이 좀 안 돼서 서울로 가게 됐습니다. 서울 드림이라고나 할까요? 아메리칸 드림처럼 지방 비보이였던 저에겐 서울이 바로 드림이었기 때문에 유명한 팀들도 많고 외발 비보이란 특색을 갖고 열심히 하면은 뭔가 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서울에 와서 빠르게 메이저 팀에서 연습을 하게 됐고 진짜 얼마 안 있어서 바로 TV 프로그램들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완전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았는데 이게 참 어지러운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바라던 대로 된 건데 이상하게 좋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제 춤은 그대로인데 다리만 하나 없어진 상태였거든요. 대단한 춤꾼은 아닌데 물론 이 몸으로 춤을 다시 시작한 것 자체가 대단하다면 대단한 거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TV에 나오기 좋은 사람이었던 거지 알맹이까지 대단한 춤꾼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TV도 나온 외발 비보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성공가도를 달렸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TV 출연료로 돈이 되진 않았고 상품권으로 받기도 하고 어떤 건 출연료가 없을 때도 있고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TV 출연들의 기분이 별로 안 좋아지게 된 건 이것 때문이 큰 것 같아요. 공익적인 느낌으로 출연을 제안하지만 촬영할 때나 정작 출연료를 입금받을 때가 되면 저는 그냥 의뢰 입장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상대방의 필요에 의해 쓰여지는 거라고 스스로 생각을 좀 바꿔보게 됐고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저의 공연 활동도 하나의 노동 일로서 제가 바라보는 비중이 커지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섭외 연락이 오고 좋은 의미의 공연 또는 방송 프로그램이라거나 장애인 행사라 예산이 별로 없다 이런 연락을 받을 때는 제가 가져야 할 부담은 큰데 보상이 적기 때문에 이런 제안은 용기를 내서 거절해보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또 안 좋은 경험들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외발 비보이기 때문에 겪은 다양한 역할과 멋진 일들도 당연히 많았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서울로 와서 계속 춤 연습과 활동을 했고 한 7년 정도는 다른 일도 같이 병행하면서 서서히 완전한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30이 좀 넘어서는 이제 춤 활동만으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까지 됐고요. 그리고 많이들 걱정하시는 언제까지 춤을 출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은 딱히 하지 않고 있고 이 일이 힘들어지면 다른 일을 해도 얼마든지 하면서 살 생각으로 그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 댄서 일의 장점과 단점을 하나씩 꼽아본다면 이렇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사니까 어때요? 좋아요. 기분이 어때요? 난 작사니까. 고생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초등학교. 매워.